나는 한때 희망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늘 나보다 앞서 달려갔고 나는 언제나 그 뒤에서 숨을 고르며 따라가다 지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을 것이고 희망을 품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단해 보였고 어쩌면 지혜에 가까운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그날 이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잠식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다짐은 처음에는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래를 상상하지 않아도 되었고 잘 될 가능성도 어그러질 가능성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는 평안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가?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너지는가?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버리겠다는 결심조차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희망이었음을. 덜 아프고 싶다는 바람, 무너지지 않고 싶다는 소망,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정교한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때도 고통스럽고 희망을 거부할 때조차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 여정은 희망을 다시 붙잡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망에 빠지기 위한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다만 희망을 내려놓으려다 왜 마음이 더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한 인간의 사유 기록입니다. 이제 희망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약속을 요구했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희망은 언제나 따뜻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면 마음이 덜 아플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바라보면 희망이 건네는 것은 위로보다 기다림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희망은 지금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미래로 미루게 합니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조용히 맺는 계약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며 이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묵묵한 합의입니다. 그 약속은 말로 쓰이지 않지만 희망을 품는 순간 마음은 이미 서명해버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참아내라는 요구, 현재를 침묵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희망은 늘 현재에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느끼는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에 나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나를 단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닳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마음은 견디는 법을 배웠지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욕망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희망 또한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결핍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핍을 지금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늘 부족함과 함께 머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붙은 고통은
견딜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약속이 흔들리는 순간 의미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희망은 약속이고 약속은 언제든 어겨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희망을 믿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 목록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요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입니다. 희망은 늘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습니다. 미래는 도착하는 순간 현재가 되고 현재는 다시 견뎌야 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포기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인지. 살아간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내려놓으려 했던 이유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일에 더 이상 성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나를 조금도 덜 아프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도록 가만히 두고 있을 뿐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미래에 예속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잠시 더 무거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위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 위에 놓인 무게입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은 희망을 버리겠다는 결심으로 향합니다. 그 결심 속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바람, 또 하나의 기대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려 합니다. 희망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격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쌓인 피로가 마침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 그 말은 패배 선언처럼 보이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나를 지치게 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잠잠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실망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잠시 나를 덮었습니다. 미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고 잘 될 가능성과 어그러질 가능성을 굳이 저울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고요는 평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마음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왜 마음은 가라앉지 않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요는 점점 공허로 바뀌었고 공허는 다시 불안과 닮은 얼굴을 띄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잖아. 그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그 문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렸다는 확신 뒤에는 묘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덜 아플 것이라는 기대,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 이제는 적어도 이전보다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제야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버리겠다는 결심 속에도 여전히 희망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희망을 갖지 않으려는 이유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바라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은 사고 이전의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없애려는 의지 역시 의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바라지 않겠다는 마음조차 사실은 덜 괴롭고 싶다는 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문장을 자주 되뇌었습니다. 그 문장이 나를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자기 기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는 사실상 매우 정교한 바람의 형태였습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계산,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고통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욕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는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정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멈춘 자리는 평온이 아니라 공허로 채워집니다. 희망을 내려놓은 뒤에 찾아온 불안은 그 공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안정되기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다. 희망을 버린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기대도 없고 위안도 없는데 여전히 하루는 흘러가고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망조차 방향이 있을 때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희망도 절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일은 말없이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는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각을 무게 없이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없애는 것이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희망을 거부하는 태도 역시 고통을 다루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며 그 방식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망을 붙잡을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밀어낼 때도 마음은 여전히 상처를 입습니다. 희망을 버리겠다는 결심은 결국 또 다른 기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기대, 이번에는 덜 흔들리리라는 바람, 이번에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소망이 그 결심의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통해 안전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희망을 가질 것인가,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희망을 믿지도 완전히 밀어내지도 못한 채 그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다시 한번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희망은 더 이상 위로도 약속도 아닌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향한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부드럽지 않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실망이었고 그 다음에는 피로였으며 마침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에 가까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굳어지는 느낌, 그 감정은 분명 미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희망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희망이 나를 속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희망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지금의 고통은 지나갈 것이라고. 문제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믿어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희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심은 점점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미래를 가리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의미와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한두 번 어그러질 때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그러짐이 삶의 기본 구조처럼 반복될 때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희망은 점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변합니다. 나는 희망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크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끓어오르는 불편한 열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세상을 향한 것도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서만 작동했습니다. 기대했던 나 자신을 향한 실망, 그리고 그 실망이 계속 반복되도록 허락한 스스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희망은 점점 나를 시험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이번에도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속지 않기 위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희망을 밀어내는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밀어낼수록 그 존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희망을 부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희망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망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자주 그 단어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마음은 한 번 더 굳어졌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반복적인 의식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깊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기대가 좌절될 때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 좌절은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줄이는 과정 또한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희망을 미워하게 되는 감정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희망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음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차갑고 경직된 형태를 띱니다. 희망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잠시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미워하는 마음 역시 여전히 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희망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은 줄의 떨림에 가깝습니다. 나는 희망을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감정 속에는 여전히 기대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번만은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흔적이 미움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기대할 때도 피곤했고, 기대하지 않으려 할 때도 피곤했습니다. 희망을 붙잡아도 고통이었고, 밀어내도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느 쪽에서도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는 희망 그 자체가 아니라
희망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 희망을 믿거나 미워하는 극단적인 방식만을 반복해 온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희망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숙이 곧바로 평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은 마음을 계속 깨어있게 합니다. 쉼없는 경계 상태는 결국 또 다른 피로를 낳습니다. 이제 마음은 희망을 사랑하지도 완전히 증오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불안정하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시야를 열어줍니다. 희망을 절대적인 구원으로 보지도 않고 완전히 제거해야 할 도구로 보지도 않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희망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미움도 아닌 거리두기의 가능성, 기대하지 않되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는 태도 말입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희망보다 더 무거운 상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에 대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보다 더 조용하고 분노보다 더 깊은 상태, 무감각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향해 시선은 천천히 이동합니다. 희망을 미워하게 된 이후 마음은 더 이상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았고 마음이 단단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시간이 지나며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경계가 흐려졌고 감정은 반응 대신 지연된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은 늦게 도착했고 울어야 할 순간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태를 한동안 평정이라 착각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숙의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정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무감각에는 없습니다. 평정은 고요하지만 살아있고 무감각은 조용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절망은 방향을 가집니다. 아래로 가라앉고 무너지고 울부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감각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절망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절망은 끝을 상상할 수 있지만 무감각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삶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게를 잃었습니다. 하루는 흘러갔고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안에 남는 감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무미하게 남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에 진동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사라지면 권태라고 말했습니다. 무감각은 그 권태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고통이 줄어든 자리에 텅 빈 시간이 남습니다. 무감각은 처음에는 자기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마음의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기쁨도 함께 막아냅니다. 마음은 아픔에서 멀어지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만 하다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지, 아직 살아있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말이었습니다. 무감각은 조용히 삶을 지속시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게 만들지만 멈추지는 않게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지만 무감각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를 넘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삶은 의미 없이 이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좌절할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감각의 축소입니다. 마음의 영역을 줄여 아픔이 들어올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무감각 속에서는 선택도 흐려집니다. 무엇을 해도 비슷하고 하지 않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점점 반응 없는 표면처럼 느껴집니다. 그 위를 걸어가고 있지만 발밑에서 울리는 감각은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상태가 안정이 아니라 정체라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멈춘 마음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이 아니더라도 서서히 닳아 사라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 속에서 마음은 가장 빠르게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때 문득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태도와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완전히 비워버린 마음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느슨하게 놓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큰 감정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감각의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를 남겼을 뿐입니다. 그 균열을 통해 마음은 처음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는 태도를 어렴풋이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감각 속에서 떠오른 질문은 크지 않았습니다. 삶을 바꿀 만한 결심도 아니었고 마음을 단번에 일으켜 세울 만큼 강한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의문이 조용히 머물렀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태도와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태도는 정말 같은 것일까? 그 질문은 마음을 흔들기보다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희망을 붙잡거나 희망을 미워하거나 희망을 제거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희망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든 부정하든 밀어내든 희망은 늘 마음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그 중심을 조금 옮기는 일입니다. 희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차지하던 자리를 과도하게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이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도 모두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저 오늘을 지나가게 두는 일입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감각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감각은 감정을 닫아버리지만 기대를 낮춘 태도는 감정을 열어둔 채 과도한 의미 부여만을 멈춥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랐고
그 기대가 어그러질 경우를 미리 상상하며 마음을 소모했습니다. 기대를 낮추자 그 계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행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삶이었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태도는 그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 하지 않고 덜 실망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 태도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 덜 거칠게 만듭니다. 크게 기뻐하지 않는 대신 깊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환희는 줄어들지만 절망도 함께 낮아집니다. 감정의 진폭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일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덜 바라게 되었고 미래를 크게 그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조정에 가깝습니다.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희망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마음이 버틸 수 있는 무게로 기대를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게 됩니다.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확신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낮아진 자리에 조용한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신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서 가지 않으며 지금의 상태를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아도 지나치게 의미를 붙이지 않고 나빠도 전부를 잃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삶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삶에게서 지나친 약속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삶은 비로소 설명되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희망이 줄어든 자리만큼 공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무감각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 감정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낮춘 마음은 더 이상 미래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보상과 맞바꾸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그 자체로 견뎌냅니다. 이 견딤은 예전과 다릅니다. 무조건 참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속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태도가 완전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조금 덜 아프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믿느라 무너지는 일도, 희망을 미워하느라 지치는 일도 이제는 반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이전처럼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기대가 낮아진 만큼 낙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를 던지지만 그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구원이나 형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속되는 과정, 끝을 알 수 없는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체득은
기쁨이 아니라 안도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삶에게 과도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안도 말입니다. 그 안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마지막 질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기대를 낮춘 뒤에도 삶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고 하루는 비슷한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삶이 나를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제공해야 하고 보상을 약속해야 하며 고통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그저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망 없이 산다는 말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지속에 가깝습니다. 기대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실망에 의해 밀려나지도 않는 상태. 삶을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 태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과해야 할 관문도 성공해야 할 과제도 아닙니다. 그저 견뎌야 할 시간들이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견딤은 이전의 견딤과 다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참아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지금의 무게로만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무의미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삶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현상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삶은 오히려 조금 덜 잔인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희망 없는 삶은 그의 사유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 삶에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절망도 없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진폭은 낮아져 있습니다. 기쁘면 잠시 기쁘고 아프면 그만큼만 아픕니다. 감정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순간이 모든 의미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과도하게 상상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반드시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내일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담담함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쓸데없는 소모를 멈춥니다. 이제 삶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도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설명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간헐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순간들은 길지 않지만 이전처럼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희망 없는 삶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감정이 죽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열된 기대가 식어서 생긴 온도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견딤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 가깝습니다. 나는 여전히 삶이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아픈 날이 있고 이유 없이 무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삶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크게 자라지 않고 의미를 강요하지 않으니 공허도 덜 공격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삶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차갑지만 공정합니다. 속이지도 기대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주고 하루를 가져갈 뿐입니다. 희망 없이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기쁘지 않아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아도 삶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충분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감각은 행복과는 다르지만 절망과도 다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마음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이제 나는 삶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를 하루로 받아들입니다. 그 태도가 나를 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자리에는 아주 단순한 감각만이 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감각, 지금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식은 덜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긴 사유의 끝에서 나는 희망을 되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삶이 나를 구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는 기대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나타났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낮아진 만큼 낙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 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희망을 믿느라 무너지는 대신 희망을 미워하느라 지치는 대신 희망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놓는 태도 말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만듭니다. 지금 아프다면 아프다고 인정하고 지금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미래를 빌려오지 않고 현재를 과장하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에게서 과도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 일입니다.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는 믿음 대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감당 가능한 무게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 덜 몰아붙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한 해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